하나라의 수도와 상나라의 건국지. 중국사 상고사라고 하는 하나라의 정체를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밝혀보겠습니다. 하나라와 상나라가 있었던 장소. 우선 하나라의 마지막 장소와 상나라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장소를 밝혀야 상나라가 그것을 기반으로 하나라를 멸한 정황을 정확히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항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었던 지역과 천하 통일 이후 수도로 정한 곳은 다른 장소에 있다는 사실 꼭 명심 바랍니다. 하나라 우가 당군 왕검이 처음 도읍한 왕검성 귀성인 국내성 양성의 도읍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의 후손을 추적해 봅시다. 일단 왕검성을 국내성으로 가장한 것이고 왕검성이 금성천부가 될 수도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하나라가 우, 계, 태강, 증강을 거쳐 상해시대에 제구에서 하나라의 유신들에게 왕으로 옹립된다고 합니다. 제구란 삼재이신 소호, 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이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이곳을 삼재의 땅인 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호, 금천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와 그 주변이라고 했습니다. 전욱고양의 고향 역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제명입니다. 자, 그러면 상이 왕으로 옹립된 제구의 제명을 밝혀봅시다. 동문선 17권에 나오는 설량수의 고추가문이라는 시입니다.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날리던 사람입니다. 고용관 및 예전 창평고을, 용호대 앞에 옛날 황제의 소울, 한밤중 서늘한 바람이 가죽 장막에 불고 한잔 맑은 이슬이 금경에서 나왔구나. 삼천 무사들의 호위도 장애슬 치고 16천마도 성미에 다 맞았네. 만리 밖에 와서 행락하던 곳 슬퍼하노니 빈성엔 연기만 자욱 풀류차 시들었구나. 조선의 개국으로 고려의 수도였던 송도가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감흥을 읊었습니다. 고용관과 용호대가 있었던 창평고을을 구제경이라고 합니다. 이곳 창평고을 제경이 하나라의 상이 있었던 제구입니다. 징기스칸이 키타이의 수도 송도를 공략하기 위해 고친 제명이 고용관과 용호대입니다. 그러면 키타이 스키타이가 바로 고려라는 얘기였습니다. 우선 고용관과 용호대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고용관은 베이징시 창평구에 위치하는 만리장성에 설치된 관문이자 요새이다. 천하 제1운관이라고도 불리며 난공불락의 아홉요새로 꼽힌다. 북경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팔달령 장성이다.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동문선의 설장수의 고추가문은 고려의 수도였던 구제경 창평고를 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키백과에 고용관이 창평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관이 만리장성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평고을의 정체만 밝혀내고 그곳의 성에 대한 정체만 찾으면 만리장성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더욱더 과간인 것은 고용관이 있었다고 하는 팔달령은 어디서 본 듯한 지명입니다. 바로 수원 화성에 있는 곳이 팔달산입니다. 그러면 고용관이 있었던 곳이 또한 화성이 됩니다. 고려의 수도였던 창평고을을 제경이라고 합니다. 제경과 제구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경은 사망삼재의 삼재가 있었던 곳이라고도 했습니다. 구제경인 창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은 굴지, 기양, 명량, 명평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 굴지는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창평과 창원은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은 굴자, 의안, 의창, 회산, 골포, 하포, 회원, 환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원의 군명을 밝혀봅시다. 굴자, 경상도 창원의 군명 굴자는 전라도 창평의 군명 굴지와 동일한 고죽국의 지명입니다. 의안과 평안도 의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은 용만, 파주, 송산이라고 합니다. 송산이란 해마다 소나무를 심었던 고려의 수도 송도에 있었던 산입니다. 역사의 정황에 딱딱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압록강, 주의 서북쪽에 있는데 마자, 청하 또는 용만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이 용만인데 압록강의 이름을 청하, 용만이라고 합니다. 압록강의 이름 청하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은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상기는 청하, 양양, 익주와 익현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청하란 청주에 있었던 하천이며
평안도 개천의 군명 주양이란 조선과 동일한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명에 대한 결론은 아래에서 매듭 짓겠습니다. 용호대. 자, 이제 재경에 있었던 용호대도 살펴봅시다. 용호대, 고려시대 개경에 있었던 누대의 하나. 임금이 주필하던 곳으로 추정된. 자, 그러면 용호대가 실제로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경도인 서울의 형승을 인용합니다. 서울은 북으로 화산을 진산로로 삼아 동과서는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요. 남쪽은 한강으로서 금대를 삼았으며 멀리 왼쪽으로는 대관령을 당기고 오른쪽에는 발해를 두루 그 형세에 훌륭하기는 동방의 으뜸으로 진실로 사나니 백이의 땅이다. 상기 설장수의 고추 가문의 시의 배경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신증 동국여지 신남 경도인 서울의 형성에 화산을 진산로로 삼아 용이 서리고 범이 쭈그리고 앉은 형세라고 합니다. 이곳에 용호대가 있었습니다. 실시개천의 무대 개경이 경도인 서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재경 제구인 창병 고을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이후 소강, 저, 괴, 망, 설, 불강, 경, 근, 공갑, 고, 발을 거쳐 하나라의 마지막 왕인 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 포악하고 사치를 즐기던 하나라의 마지막 군주, 상나라의 주왕과 함께 최악의 폭군으로 부른다. 이윤의 가난을 무시하고 국정을 제멋대로 하다가 상나라의 시조인 탕왕에게 패하여 목숨을 잃는다. 걸은 명조로 달아났다가 결국은 추방되어 죽었다. 걸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대에서 탕을 죽이지 못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후회스럽다라고 했습니다. 탕이 천자 자리에 올라 하 왕주의 천하를 대신했다. 탕은 하의 후손을 제후에 봉했고 주 왕조 때에는 기에 봉했다.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도읍한 곳이 하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 있었던 하남과 탕 왕의 공격으로 걸이 도망간 명주의 지명과 주 왕조 때 하의 후손을 봉한 기 땅까지 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남,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도읍한 곳이 하남입니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 청하라고 합니다.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기 재경에 있었던 창평 고을과 창원은 동일한 지명으로 경상도 창원의 군명 의안과 평안도 의주는 동일한 지명으로 평안도 의주의 압록강의 지명이 청하였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지요. 하나라의 상 이후 마지막 왕 걸까지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광산의 군명은 무진무주, 광주, 익주, 해양, 화평, 무진, 익양, 소석이라고 합니다. 조양의 군명인 상기, 평안도, 개천과는 익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광산의 군명 해양이란 고죽국인 해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광산의 군명 무주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라의 마지막 왕 걸이 도망간 명주의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명조, 신중 동국 여지 신남에서 지리의 특성은 지명의 맨 앞에 있는 글자에 의해 지명의 특성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을 굴지, 기양, 명량, 명평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창평의 군명 명량, 명평, 명조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창평은 구재경인 제왕의 도시로 결국 창평고을 그 자리에서 도망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무왕시대 하나라의 후손에게 봉지를 주었던 기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 충청도 진자매 군명을 정현, 기성, 진현, 진령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이 기성으로 이곳이 하우의 후손이 봉지를 받은 곳입니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 정현과 경기도 풍덕의 군명 정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경기도 풍덕과 충청도 홍주는 해풍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홍주의 군명 안평은 평안도 안주와 동일한 지명이며 이곳이 하의 근원인 하양이며 고원의 군명 고주는 천부가 있었던 고향의 지명입니다. 평안도 안주에 천왕님이 계셨던 천왕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홍천의 군명 화산은 서울의 삼각산이 화산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진자매 군명 진현과 진주 진도는 또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강원도 삼척의 도정을 인용합니다. 정추의 시에 언덕을 끼고 붉은 도와 봄도 늙어가니 나팔 부는 소리는 진주를 찌질하네 하였다. 도화의 무대는 무릉도원으로 삼척을 진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진도와 진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진도의 노정을 인용합니다. 채범운의 시에 이 정자누가 푸른 강가에 지었는 곳 끝없는 누룽 갈대와 푸른 대수비로구나. 버들 언덕에서 팽택령을 반가이 만나고 도원의 무릉 사람을 찾누나라고 했습니다. 도원을 무릉이라고 합니다. 무릉이란
무주에 있었던 능침입니다. 상기 한나라 마지막 왕 궐이 있었던 하남이 무주라고 했습니다. 상기 한나라의 상부터 마지막 왕 궐이 있었던 하남, 궐이 도망가다 죽은 명조, 주나라 무왕으로부터 받은 봉지 기땅이 모두 동일한 지역 재경의 창평고을이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곳 창평의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충격을 던지겠습니다. 한나라가 있었던 곳을 무릉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칠원 현해 군명을 무릉 기성이라고 합니다. 기성이란 바로 천하의 중심 금성 천부의 수호성인 공내성 양성이었습니다. 한나라의 공국자 우가 도읍한 곳을 양성이었고 한나라의 마지막 왕 궐이 죽은 곳도 양성으로 그곳이 공내성인 귀성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원하는 것입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 평안도 의주에 있었던 성이 공내성이었습니다. 상계에서 고용관이 있었던 곳이 만리장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 여지 승남에서는 평안도 의주의 장성주에 만리장성이 등장합니다. 공내성이 바로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상나라. 자, 그러면 한나라가 건국되어 유지되고 있을 때 동시대에 있었던 상나라에 대해서도 살펴봅시다. 상나라의 시조 설. 설은 상나라의 시조로 여겨지는 전설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자설이라고도 한다. 수는 설의 업적을 평가해 사도로 임명하고 상에 봉하였으며 잘하는 성을 주었다. 다만 시경에는 요가 상에 봉했다고 쓰여져 있다. 상나라의 시조 설이 바로 한국 역사의 박격고세입니다. 한나라의 역사를 보고 나서 역사 조작을 확인하지 못하시면 그분의 인성과 감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아니면 진실에 눈 감은 사람입니다. 제후 요와 우수는 정식으로 왕의 인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오제는 잘못된 표현이며 사망 삼제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상나라의 설도 난생신화요 박격고세도 난생신화입니다. 난생이란 역사 조작의 목적으로 이들의 출생과 지역을 모두 숨기는 작업입니다. 상나라의 설이 봉지로 받은 상땅을 먼저 살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인용할 때에는 경상북도 상주라는 현재의 위치는 모두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대의 역사와 지명을 현재의 한반도에 조작 이입시켰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은 아주 소중한 원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예를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은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 사벌, 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란 상나라의 설이 당군 왕검으로부터 받은 봉지 상땅에 있었던 산입니다. 물론 현재의 경상도 상주가 아닌 역사 속의 상주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상주가 한나라의 제후국 상땅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굳이 귀성의 황제고 한나라를 멸하고 탕 왕이 공국한 나라가 상나라가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 상주의 여건을 인용합니다. 낙양역 주서쪽 삼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경상도 상주의 위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상주의 군명 상주 상산과 여건인 낙양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주란 신시개친이 일어났던 처음의 윗땅이며 하나라가 건국된 경상도 창녕의 군명 하주란 나중에 생겼던 도읍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속 상주의 근처 또는 상주의 낙양에 있었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동대문이 있었던 곳이 낙산으로 낙양에 있었던 산이 낙산이 됩니다. 이곳 상주는 또한 원나라의 상도입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 상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의 상산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이것을 대했을 때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경상도 상주에 중국 역사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본 순간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신증 동국 여지승남이 미쳤던가 아니면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맞는다면 나의 기존 인식을 전부 뜯어고치기로 작정하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전에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현 차이나의 지도에 조선의 팔도를 그려놓은 지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분이 분명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읽으신 분으로 현 차이나의 지명을 우리의 역사 무대로 착각을 하셨는지 그곳의 지명에 팔도를 그려넣었던 것입니다. 명조선이 팔도의 시스템이었다는 것을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강진에서 물론 이것은 현재의 남해바다에 접한 곳이 아닌 역사 속의 강진으로 금성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역사 속 강진에서 팔도가 아닌 53주 육진을 총괄했다고 합니다.
은연중에 역사의 실제 내용들이 돌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은 분명 팔도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팔도로 조작되어져 있는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내용들이 오히려 팔도가 아니라고 역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많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이 장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들과 아리안 X의 차이점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궁금하고 의심이 들어 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단지 신증 동국 여지스남 책에다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한국 지리지인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 중국사 25사의 모든 국명과 지명이 등장하는 것이냐고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신증 동국 여지스남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상씨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씨가 있었던 상주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라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봉기로 준 땅이 바로 송나라였는데 미작의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에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세가에서 송나라의 공국자 미작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송공이라고 합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이것을 보는 순간 정기에 감전된 듯 전율을 느꼈고 이렇듯 상경 용천부가 있었던 발해가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발해의 수도 상경과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고려인 발해는 919년 초긴 개성의 송악으로 전도합니다. 고려가 전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것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조대명의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고려의 송도이며 발해의 상경으로 그곳이 천황님이 계셨던 낙양이며 그곳의 성이 황년성인 안시성이었습니다. 개성이 안시성입니다. 이곳에 황제국 하나라를 멸한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습니다. 다음 회에서는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을 밝혀드릴 것입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